지금 여러분 계좌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관련주가 가득하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지금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AI가 미래다, 반도체가 답이다, 이거 안 사면 바보다라고 떠들어대던 전문가들의 말 이제 싹 다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그들이 개미들에게 AI 뽕을 주입하고 희망 회로를 돌려줄 때 진짜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전 세계 상위 0.1%의 엘리트들은 이미 AI 주식을 조용히 팔아치우고 이곳으로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202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보고서가 그 빼박 증거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술의 혁신이나 AI의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목한 2026년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지배할 테마는 바로 피와 철, 즉 전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에이 설마 하며 뒤로 가기를 누르신다면 여러분은 10년 뒤에 올 거대한 부의 대이동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녹슬어버린 AI 주식을 부여잡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매년 1월이면 스위스에 눈 덮인 휴양지 다보스에 전 세계 정재계 거물들이 모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그냥 스키 타고 와인 마시며 친목질하러 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내놓는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어떻게 굴리겠다는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그 적중률? 웬만한 점쟁이 뺨을 후려칠 정도로 소름 돋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월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 모두가 AI의 다음 단계는 뭘까? 어떤 기술이 세상을 바꿀까? 를 기대하고 있을 때 다보스는 AI와 기술 관련 리스크를 순위 저 밑바닥으로 처박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리스크 1위와 2위에 무엇을 올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정학적 대립과 국가 간 무력 충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제 기술로 우아하게 돈 벌어먹던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는 총칼 들고 싸우는 놈, 자원 움켜쥐고 흔드는 놈, 힘센 놈이 돈을 번다는 공식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전문가의 18%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14%가 전쟁을 꼽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 많고 힘센 형님들이 입을 모아 이제 전쟁 준비해라. 우리는 그리로 돈 뺀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아직도 방구석에서 챗GPT가 어쩌고 생성형 AI 테마주 추천 좀 이러고 계십니까? 번지수 잘못 찾으셔도 한참 잘못 찾으셨습니다. 지금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데 낡은 지도 들고 길 찾는 꼴입니다. 에이솔트님, 그냥 보고서 쪼가리 하나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계좌 깡통 차는 겁니다. 다보스의 과거 전적을 한번 팩트 체크해 드릴까요? 뼈 맞을 준비하십시오. 2021년 말을 기억해 보세요. 코스피 3천 가고 비트코인 1억 간다고 너도 나도 가즈아 외치며 축제 분위기였을 때 다보스는 2022년 보고서에서 냉정하게 자산 거품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면서 자산 시장이 개박살 났습니다. 그때 다보스 말 듣고 현금화한 사람은 벼락부자 됐습니다. 2023년에는요. 생계비 위기를 리스크 1위로 찍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기름값, 밥상 물가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2024년엔 또 뭐라 했습니까? AI발 가짜 뉴스를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전 세계 선거판이 딥페이크랑 가짜 뉴스로 난장판이 됐죠. 이 정도면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예고 살인입니다. 그들이 비가 올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건 기상청 예보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인공강우 비행기를 띄워서 비를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거죠. 그런 그들이 이제 전쟁이 온다, 갈등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럼 전 세계의 그 막대한 자본은 어디로 흐를까요? 당연히 방위산업, 에너지, 안보 분야로 미친 듯이 쏠리겠죠. 이건 상식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잘 나가던 AI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전쟁 타령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더럽고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이 얽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녹색 황금 쟁탈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쌀이 반도체라면 그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인 리튬, 코발트, 히토류는 산업의 피입니다.
근데 이 피가 중국 같은 특정 국가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목줄을 잡힌 셈이죠. 결국 이 자원을 뺏어오기 위한 자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IRA 법안이니 수출 통제니 하는 게 겉으로는 법인 척하지만 실상은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자원을 가진 자와 뺏으려는 자의 싸움, 이게 2026년의 본질입니다. 둘째, 정치인들의 더러운 생존 본능입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고물가의 저성장, 국가는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죠. 이때 지지율 떨어지는 정치인들이 쓰는 치트키가 뭡니까? 바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경제가 힘든 건 내 탓이 아니라 저 나쁜 놈들 때문이다. 라며 애국심을 자극하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래야 지지율이 오르고 정권을 유지하니까요. 내부의 위기를 외부의 전쟁으로 돌리는 아주 고전적이고 비열한 수법이 2026년에 다시 부활한 겁니다. 셋째,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AI의 배신입니다. AI가 평화를 가져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가짜 뉴스를 찍어내고 불신을 조장하며 갈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사회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찢어발기고 있는 거죠. AI는 이제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확성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은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내 돈이 불어나느냐겠죠.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전쟁 경제 시대에 돈이 몰리는 첫 번째 섹터, 바로 방위 산업입니다. 예전에는 무기 살 때 가성비 좋은 거 없나? 좀 싼 거 없나? 따졌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당장 쏠 수 있는 걸 내놔라입니다. 안보가 경제 논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특히 우리랑 가까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금 군비 경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옆집이 칼을 사면 나는 총을 사야 하고 제가 총을 사면 나는 대포를 사야 하는 게 안보 딜레마입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 지금 없어서 못 팝니다. 탱크, 자주포, 미사일 만드는 족족 팔려나갑니다. 공장을 풀가동해도 주물량을 못 맞춥니다. 방위 산업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필수 소비재이자 가장 확실한 성장 산업이 되었습니다. 평화유지군, 평화테마주, 웃기지 마세요. 돈은 이제 사람 죽이는 기술, 나라 지키는 기술로 흐릅니다. 이게 불편해도 현실입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지구 밖, 바로 우주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보셨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성 인터넷 하나가 어떻게 전황을 뒤집었는지. 현대전은 먼저 보고 먼저 때리는 놈이 이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우주는 이제 낭만적인 과학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군사적 패권의 최전선입니다. 미국 방부가 민간 우주 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으로 적을 감시하고 통신 위성으로 작전을 지시하고 GPS로 미사일을 유도합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땅도 지배하는 법입니다. 우주 항공산업은 이제 꿈을 먹고 사는 테마주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꽂히는 예산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지금 우주 관련주가 비싸 보입니까? 전쟁 터지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세 번째는 가성비 끝판왕 드론입니다. 수백억짜리 전차가 고작 수백만 원짜리 자폭 드론 한 방에 고철 덩어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전쟁의 ROI, 즉 투자 대비 수익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6년 군사용 드론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찍고 있습니다. 단순히 드론 기체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조종하는 AI 소프트웨어, 적의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 드론 기술. 여기가 바로 기술과 전쟁이 만나는 핫스팟입니다. 여기서 꼭 딴지 거는 분들 계십니다. 야, 솔트, 너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냐?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면 어쩔 건데? 전쟁 안 나면 방산주 다 폭락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투자의 고수는 항상 반대편 시나리오도 대비합니다. 멍청하게 한쪽에 몰빵하지 않죠. 만약 기적처럼 지정학적 갈등이 풀린다면 그때는 해운 및 물류가 떡상합니다. 막혔던 운하가 뚫리고 물동량이 폭발할 테니까요. 그리고 관세 장벽 때문에 죽어가던 자동차, 철강 같은 전통 제조업이 부활할 겁니다. 무엇보다 전쟁 공포 때문에
미국으로만 도망갔던 돈들이 다시 신흥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신흥국 증시가 불장을 맞이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방산주의 전 재산 100%를 박으라는 게 아닙니다. 메인 트렌드는 갈등이라는 걸 인정하되 평화 시나리오에도 대비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나든 평화가 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치트키 같은 섹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구조적 성장주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모아야 합니다. 첫째, 공급망 재편 수혜주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공장들이 중국을 탈출해서 미국, 인도, 동남아로 이사가고 있습니다. 공장을 새로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맨 땅에 공장 짓습니까? 땅 파고 건물 짓는 건설기계, 그리고 그 공장을 돌릴 전기를 공급할 전력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미국에 공장 짓는데 인건비 비싸서 사람 못 쓰죠? 그럼 뭐 써야 합니까? 로봇 써야죠. 자동화 설비 넣어야죠. 그러니까 전력 설비 변압기, 전선, 건설기계, 산업용 로봇 기업들은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되는 한 수주가 끊길 일이 없습니다. 이건 시대의 흐름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공장은 돌아가야 하고 전기는 필요합니다. 둘째, 영원한 안전자산 금과 킹달러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수록 믿을 건 실물 자산뿐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왜 금을 미친 듯이 사 모을까요? 달러 시스템이 무기화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 금과 달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자,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딱 정해드리는 4단계 액션 플랜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따라해도 상위 1%입니다. 1단계 AI 뽕에서 깨어나라. 3년 전 뉴스 붙들고 AI가 미래다 이러고 있지 마세요. 지금 시대 정신은 생존과 안보입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거품 낀 기술주 비중 줄이고 방어적 자산 늘리십시오. 꿈 깨는 게 투자의 시작입니다. 2단계 전쟁 섹터에 발을 담가라. 방산, 우주, 드론. 개별 종목 고르기 힘들면 ITA나 ARKX 같은 ETF로 산업 전체를 사십시오. 이건 단타가 아니라 2026년을 관통하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쫄지 말고 담으십시오. 3단계 삽질하는 기업을 사라. 공장 짓고 전선 깔고 로봇 돌리는 기업들, 즉 인프라와 자동화 관련주는 전쟁 불감증입니다. 무조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곡괭이와 청바지 파는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4단계 브레이크를 걸어라. 방산주? 변동성 큽니다. 하루에 10%씩 위아래로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몰빵하지 말고 비중 조절하고 손절 라인 칼같이 지키십시오. 욕심부리다 꼴로 갑니다. 다보스 포럼의 메시지는 섬뜩하지만 명확합니다.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이 말을 듣고 공포에 떨기만 할 건지 아니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돈의 길목을 지키고 서 있을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남들이 아직도 AI 로봇의 환상에 젖어 있을 때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미사일과 금괴에 베팅하는 자만이 다가올 2026년부의 대이동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서 벌거벗고 있습니까? 아니면 튼튼한 벙커 안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계좌를 열어 확인하십시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박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돈 냄새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솔트였습니다.